네, 안녕하세요. 부천 FC 199의 미드필더 문기한입니다. 들어갔어요! 문기한! 부천 인사이드 하는 그 영상들을 자주 봤는데 유심히 봤는데 제 유니폼이 많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나 집에 유니폼이 많은데 해가지고 제 차례 때는 한번 집에 모아둔 유니폼을 한번 걸어두면은 어떨까 해가지고 괜찮나요? 일단 저는 그 어릴 때부터 나중에 나만의 역사를 기록하자.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진을 좀 모아놨어요. 제가 이거 어릴 때 사진도 있고 이런 학생증 이런 것도 모아두고, 이 중에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미래에 대한 나의 꿈을 써가지고 이제 기록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, 이게 15년 후에 이제 타임캡슐을 개봉하는 식으로 자기한테 다시 받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. (15년) 뒤의 나의 모습. 2학년 5반 문기한. 저는 커서 되고 싶은 것은 참 많습니다. 그 중에서 가장 되고 싶은 것은 축구선수입니다. 축구선수 되려고 축구 교실을 다니고 있습니다. 이 사진 제 어릴 때 제가 다 이거 오려서 붙여놓은 것 같은데 이런 사진을 넣어놨네요. 기한 선수는 그럼 축구 시작하기 전에 어떤 아이였어요? 사고뭉치? 네. 어머니 아버지 말도 진짜 안 듣고 하도 제가 말썽을 부리니까 어머님이 귀를 한번 뚫어보면은 애가 차분해진다고 해가지고 귀도 뚫은 적도 있고, 어머님이 맨날 말하는 게 이렇게 작은 구멍가게를 하셨는데 이렇게 우산 꽂이 돼 있는 초콜릿 같은 게 있나 봐요. 그래서 이렇게 앞에 뚜껑을 걷어내면은 초콜릿이 있는?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한 입만 먹고 다시 그거를 닫아가지고 거기 걸어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사려고 하는데 이걸 누가 자꾸 먹는 흔적이 있으니까 다시 막 환불해주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. 문제는 많이 일으켰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. 아버지가 매 주마다 이제 조기 축구회를 나가시는데,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를 조금씩 따라 나가고, 거기서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실업팀에 계셨던 선수 중에 한 분이 조기 축구회에 다니고 계셔가지고, 그분이 이제 추천으로 정식 축구팀에서 한번 훈련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. 그래가지고 동명초등학교라는 곳에 갔는데, 그때 아마 윤종석 감독님, 지금 현재 장훈고등학교 감독님이신데, 그분을 만나서 제가 축구를 배웠던 것이 첫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. 매년마다 이제 각급 유소년 대표 이런 것도 많이 갔던 것 같아요. 막 12세, 13세. 그 윤종석 감독님이 지도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좀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 않나?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제가 아버지 따라 일하시는 걸 많이 갔어요. 아버지가 맨날 옆에 타 이래가지고 맨날 갔는데, 그때마다 이제 해주시는 말이, 아빠처럼 이렇게 힘든 일 안 하려면 네가 하는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해라. 그런 식으로 막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, 각급 유소년 대표 막 이런 차출돼서 이렇게 파주 트레이닝 센터 갈 때마다 아버지가 이 차로 태워주시고, 맨날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시면서 제가 그렇게 아버지처럼 저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좀 마음을 든 것 같아가지고, 그래서 그런 어머니도 그러시고 아버지도 저의 이렇게 좋은 축구 선수로 클 수 있게끔 하는 뒷바라지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매일매일 감사드리고, 제가 정말 유명한 선수들이랑 축구를 했더라고요. 좋은 형들을 많이
배울 수 있었던 게 프로 생활의 첫 특혜였던 것 같아요. 또 막 맨유 이런 빅클럽들이 오면 항상 서울 팀이랑 많은 그런 친선 매치를 갔더라고요. 베르바토프, 막 루니, 호날두 이런 선수랑 같이 막 경기해보고, 그리고 제가 진짜 존경하는 그 스콜스 선수랑도 뭐 경기를 해봤거든요. 내가 저 선수 공 한번 뺏어보자 하고 막 이렇게 달려가는데 어떻게 알고 이 선수는 자기한테 못 달라붙게 축구를 하더라고요. 그만큼 쉽게 볼을 차고, LA 갤럭시라고 그 당시 이제 베컴 선수가 미국의 그 팀으로 갔을 때 하는 그런 초청 경기에 데뷔전을 했는데, 그게 아마 제가 상암 경기장을 밟아볼 수 있었던 데뷔전이에요. 베컴 선수가 프리킥이 났는데 제가 이렇게 벽이었어요. 베컴 선수가 프리킥을 했는데 제 머리에 맞았어요.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. 경기장 안에서 내가 베컴 찬 공에 맞았어. 막 TV에서만 보던 선수를 같은 경기장 안에서 막 플레이할 수 있었다는 거에 너무 진짜 영광이었고. 근데 그 당시 이제 기네주 감독님이 외국분이시다 보니까 선수를 실력적으로만 바라봐 주시는 게 있었어요. 그래서 되게 어린 선수들이 많이 경쟁하는 분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1년 이후에 또 2년, 3년 계속 제가 경쟁하려고 노력했는데 우승하고 하려는 그런 마음이 강해가지고 좀 안정적인 스쿼드를 가져가는 바람에 그때마다 좀 기회를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제 제가 큰 부상을 한번 6개월 정도를 쉰 적이 있어요. 피로골절이. 그래서 그때가 되게 제 축구 인생에서는 제일 힘들었던, 정작 훈련도 할 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, 그래서 그때 뭔가 어려웠던 시간들이 다 배움으로 가는 길이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. 근데 저도 이제 19세가 됐고 성인으로 이렇게 프로 선수로서 이렇게 첫 대표팀에 뽑혔는데,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축구 철학을 이렇게 좀 세워주신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. 홍명보 감독님이 수비에 대한 개념이나 미드필더, 공격수에 대한 그런 움직임 같은 것도 되게 세부적으로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홍명보 감독님한테 제가 많은 걸 좀 배웠다고 할 수 있죠. U20 월드컵을 하기 전에 약간 사전 대회라고 이렇게 4개국 초청 이런 대회를 한번 해요. 그때 아마 제가 갔었어요. 다른 선수들은 대학생 선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는 내가 저 선수들보다 프로 경험도 있고 게임 뛰려는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, 대학생 선수들이 정말 너무 간절하게 잘하는 거예요. 그래서 4개국 친선 축구대회 하는 동안 저 진짜 한 경기를 못 들어갔어요. 진짜 많은 실망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집트에서 마지막 날 이제 막 관광을 했어요. 막 피라미드도 보고 스핑크스도 보고 진짜 막 애들 신나서 막 보고 있는데 저는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. 내가 이집트까지 왔는데 경기를 못 뛰었어? 자신감이 진짜 금이 간 것처럼 정말 낙심을 했거든요. 마지막 날 돌아오는 날 호텔에서 편지 같은 걸 썼어요. 저에게 보낸 편지. 이걸 지금은 뭐 앨범에 넣어놓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지갑에 계속 넣어놨어요.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거를 맨날 꺼내봤어요. 꺼내보고 내가 이런 시기가 있었지? 내가 이 시기를 잊으면 안 된다?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동기부여도 내가 찾았던 것 같고, 이 편지 때문에 다시 뛸 수 있는 그런 열정을 여기서 찾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같은 해에 한 6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 U20 대표랑 FC 서울이랑 연습 경기를 했어요. 이게 진짜 운명의 장난인가?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감독님이 나를 보려고 연습 경기를 잡으셨나? 내가 갈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줄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가 뽑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대회만큼은 진짜 제가 뭐 가진 걸 다 던졌던 대회 같아요. 내가 계속 경기를 뛰고 그런 중추적인 선수였다면, 그런 어려움을 몰랐다면 나는 또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어려움을 맛봤을 텐데, 좀 일찍 그런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축구협회 전문기사 홍명보입니다.
우선 문기현 선수 프로 200경기 출장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뭐 저와 문기현 선수의 인연은 예전에 문기현 선수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장학자단에서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그때 첫 인연이 됐고요. 그 다음에는 2009년도 세계 청소년 U20 세계 청소년 대회 같이 나가서 저희가 세계 8강 든데 아주 저희 팀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한 선수입니다. 문기현 선수는 우리 팬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아주 성실하고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항상 그 좋은 리더십으로 선수단을 항상 연결하는 아주 책임감이 아주 강한 선수입니다. 앞으로 지금 이제 200경기지만은 앞으로 또 300경기 또 400경기까지 본인이 잘 관리해서 부천 FC의 레전드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선수로 앞으로 잘 나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또 우리 많은 팬들도 우리 문기현 선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스물네 살 정도에 군대를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축구 선수들도 다 알겠지만 어린 나이에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는 나는 뭔가는 지금 이 팀에서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. 막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어요. 그 당시 막 최용수 감독님 막 찾아가서 면담도 해보고 아니면 막 임대로라도 다른 팀을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도 해봤는데 돌아오는 거는 그냥 2군으로 보내서 알리그만 계속 뛰고. 그러니까 경찰청 입대는 저에게는 진짜 터닝 포인트? 그냥 경찰청이라 생각하면은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경기도 많이 뛰고 좋은 뭐 염기훈 선수, 양동현 선수, 막 정조국 선수, 오범석, 양상민 이런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냥 패스만 주면 뭐 기훈 형이 골 넣고 어시스트 올라가고 경기를 나가면 아 당연히 이기는구나. 경찰청은 맨날 이기는구나. 내가 축구 선수로서의 경험도 없고 결과도 얻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에게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도 걱정이 좀 있었어요. 안산에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지만 FC서울에는 워낙 또 대표급 선수들이 많고 그 당시에 막 하대성, 고명진 막 이런 진짜 좋은 선수들 많았거든요. 내가 즉시 전력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요. 그때 좀 뭔가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구나. 어디든지 내가 경기를 뛸 수 있는 팀을 알아보자. 그때 이제 이영진 감독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5년 동안 한 3년 정도 코치를 하셨거든요. 그분이 아마 저를 다시 그 어렸을 때 FC서울에서의 문기현을 좀 기억해 주시고 대구 와서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대구 팀에 들어가게 된 거고 내가 이 팀에서만큼은 중추적인 역할이 되지 않는다면 난 다음 기회도 없을 거다 그런 식으로 계속 되뇌이면서 경기는 많이 나갔지만 계속 그렇게 긴장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같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게 제 룸메이트였던 이종성 선수라고 수원 삼성에 있는데 그 선수도 아마 그 당시 임대였어요. 수원에서. 되게 말하면 되게 공통점이 많았어요. 형 우리 여기서 게임 못 뛰면 우리 일자리를 잃는다고. 우리 여기서 형 성공해야 된다고. 서로 좀 의지가 되고 힘이 됐던 그런 룸메이트였던 것 같아요. 대구 임대 생활이 끝나고 나를 원하는 팀이라면 어디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. 경기를 나설 수 있는 팀이 제일 좋은 팀이고 내 팀일 것이다.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송선호 감독님께서 같이 해보자는 그런 제의를 해주셨고 수도권에서도 되게 가까운 팀이고 되게 잠재력이 많은 팀이라는 거를 제가 대구에 있을 때부터 느꼈거든요. 그래서 부천을 결정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고 7번을 단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 7번이 비어가지고
비어있는 번호니까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감독님이랑 코치님이 저를 찾으시더라고요. 갑자기 만류를 하시는 거예요. 부천에서만큼은 그 7번 달았던 선수가 자기 플레이를 못하고 좀 힘들어하는 시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는 되게 자신감이 있었는지 몰라도 제가 그 한번 징크스를 깨보겠다고 해가지고 선택을 했거든요. 잘했죠. 어떻게 보면 이적한 팀은 이곳이 처음이거든요. 진짜 내 팀과도 같은 그런 책임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. 저는 경기장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막 그런 세트 플레이나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프리킥 골도 많이 넣을 수 있었고 K리그 시상식에서 상까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내 팀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재계약할 당시에도 저는 이제 FA고 막 여러 주위에서 많지는 않았지만 러브콜이 있었지만 재계약을 한 것도 뭐 헤르메스 팬분들 그분들의 좀 열광적인 응원이 저를 또 한 번 이렇게 승격할 수 있게끔 그런 꿈을 좀 꾸게 해주신 것 같아요. 저는 진짜 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다른 외부 생활을 많이 안 하고 좀 절제된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가 너무 안 되니까 선수들이랑 개인적으로 불러서 막 밥도 먹으려고 많이 하고 형들도 찾아가서 제가 밥 살게요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눠보고 분위기는 정말 나쁘지가 않거든요. 선수들끼리도 너무 이야기도 잘 되고 하지만 내가 주장으로서 뭘 할 수 있을까? 그런 걸 계속 고민하는 그런 시기를 좀 올해는 좀 배운 것 같아요. 헤르메스 팬분들도 다 그런 꿈을 꾸시겠지만 항상 1부 리그에 승격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. 그래서 개인적인 또 목표는 이제 저도 결혼을 했고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부모님께도 항상 자랑이 되고 우리 아내에게도 태어날 새로 나올 그런 아이에게까지 존경받는 그런 축구 선수로서의 남자가 되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. 제가 뭐 등 뒤에만 제 유니폼을 입어봤지 팬분들이 입었던 거를 진짜 많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사인회 하면서 그분들을 봤을 때는 좀 제 스스로 좀 감동적이었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 팬들이 과연 어떤 존재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물이라고 해도 되나? 내가 막 팬들을 물러보고 이런 건 아니고요. 그러니까 인체에는 진짜 70%가 물이잖아요. 그 정도로 우리 부천FC라는 팀에서 헤르메스가 거의 70% 이상 될 정도의 엄청 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팬들이 이렇게 세운 팀이잖아요. 그분들이 없었다면 제가 뛸 수 있는 이 자리도 없었을 거고 그분들한테는 진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정말 헤르메스는 부천FC의 물 같은 존재죠. 제가 예전에 한번 포항 원정이었나? 그때 갔을 때 선수들 막 응원가가 많더라고요. 막 강지웅 선수도 있고 원우도 있고 그런데 저는 막 박수만 쳐주시길래 나도 콜 하나 만들어줘요 이랬거든요.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. 근데 그날 유독 뭔가 나도 막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응원해줘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이제 며칠 되지 않아서 바로 응원가가 나오고 또 지금도 이제 항상 세트 플레이 할 때마다 응원가를 불러주실 때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많이 불러주세요. 항상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제 선수로서 느끼는 거는 정말 부천팬, 헤르메스 팬분들의 응원이 다른 팀보다 정말 크게 많이 들리거든요. 항상 정말 찾아와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지금 뭐 비록 성적이 많이 안 좋고 이제 하위권으로 떨어졌지만 저희 선수들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는 물론이고 또 다방면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
우리는 같은 팀이고 같은 꿈을 보는 그런 사람이니까 조금만 더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